안녕하십니까. 상속증여 전문 세무사의 5분 강의 세무사 임양균입니다. 오늘은 증여세 신고를 하고 이 증여로 인해서 발생한 증여세는 수중자죠. 부모님의 재산을 받은 자녀가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세금인데, 이 증여세 세금을 부동산의 경우에는 또 취득세가 나오죠. 받은 재산을 내가 부동산을 취득했다라고 하면 취득한 자녀가 그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이 증여세나 이 취득세를 만약에 내가 납부할 돈조차 없다, 또는 미성년자다, 내 자녀에게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여를 했다라고 했을 때, 이 취득세나 증여세를 만약에 부모님이 증여하는 증여자가 대납했다라고 하면, 이건 혹시 또 다른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 속에서 먼저 말씀드리면, 당연히 증여세 과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에 대한 대응 전략이 함께 고려돼야 됩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통해서 증여세가 신고가 되고 납부만 되면 그거에 대한 세금은 종결이 되지만, 그 이후에 파생되는 증여세, 취득세의 경우에는 자녀가 자신이 번 자신의 돈, 현금으로 반드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한 자금 출처가 제대로 입증이 되지 않으면 그 증여세 또는 취득세를 대납한 부분에 대한 또 다른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입증 전략도 같이 고려돼야 된다는 거죠.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 즉 증여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증여세가 나왔다. 보통 증여재산가액이 5천만 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동산 몇 억짜리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에 증여세가 생각보다 굉장히 크죠. 이 증여세를 자녀가 낼 능력이 안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또는 그럴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 자금 출처를 입증할 것이냐. 만약에 소득이 충분한 자녀다 그러면 내가 소득으로 증여세를 납부했다라고 소명할 수도 있을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미성년자다라고 하시면, 그러면 아예 부모님이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아예 내가 이 세금을 납부하겠다라고 대납액을 그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해서 증여세를 신고하기도 합니다. 보통 미성년자에 증여할 경우에는 보통 통상적으로 이 전략을 쓰고요. 그리고 만약에 수중받는 자녀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럼 대출을 받아서 내가 납부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수익형 부동산, 상가 같이 매월 임대료가 계속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수익형 부동산 상가를 증여하면서 연부연납, 향후 5년 동안 이 세금을 내가 담보로 제공할 테니 세무서에 나눠내겠다라고 하는 연부연납을 신청해서 임대수익으로, 추후 발생하는 임대수익으로 증여세를 나눠내는 형태로 우리의 납부재원을 입증하는 전략을 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금,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증여세 또는 부동산의 경우는 취득세까지 이거에 대해서 누가 냈느냐가 사실 또 다른 증여세가 부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즉 수중자 입장에서는 내가 증여세를 내가 냈는지, 또는 대납을 해서 냈는지, 또는 이 취득세에 대해서 또는 이거에 대해서 자금 출처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아주 그 증여로 인해서 또 다른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금융거래 내역을 만들어 놓으시는 거 좋습니다. 내가 소득이 있다라고 하면 소득을 근거로 가지고 내가 냈다, 또는 대출을 받아서 내가 증여세를 냈다, 취득세를 냈다, 이런 자료를 반드시 미리 구비해 놓는 것이 추후 또 다른 증여로 인해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왕이면 토지가 아니라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추후 연부연납 신청을 통해서 증여세를 내가 직접 받은 임대료로 납부했다라고 신고할 수 있어서 수익형 부동산을 통해서 나의 자금 출처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증여의 경우에는 이런 자금 출처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고려해야 돼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 또 다른 증여세가 부과되는 위험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